치명률 50%, 백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푸른 바다 위를 유유히 떠가는 크루즈선. 창밖으로는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지고 갑판 위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칵테일을 홀짝이는 그 장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꿔봤을 그 여행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2026년 봄, 바로 그 크루즈선 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처럼 보였습니다. 열이 조금 나고 몸이 좀 찌뿌둥한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폐에 물이 차고 심장이 버티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치명률 최대 50%,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가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었던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대응에 나섰고 각국 정부가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그렇게 배에서 내려 고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바이러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뉴스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바이러스라는 존재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뉴스 중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함께 짚어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고 나면 오늘 뉴스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바이러스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망망대해 위를 항해하던 크루즈선 한 척에서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가 승객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2026년 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바이러스 앞에서 긴장하게 된 이 사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바이러스란 무엇인지, 역사상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한마디로 우리 몸에 몰래 숨어드는 아주 작은 무단 침입자입니다. 얼마나 작냐고요? 세균도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데 바이러스는 그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아서 전자현미경이 아니면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세균의 10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의 생존 방식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복제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 즉 숙주가 필요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활동을 시작합니다. 일단 숙주 세포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가 무섭습니다. 세포 안의 기계를 통째로 납치해서 자기 복제를 수만 배로 반복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몸은 이 침입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면역 세포들이 달려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의 흔적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열, 기침, 몸살입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힘든 이유가 사실은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싸우는 우리 몸 자체의 반응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인데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감에 걸렸는데 항생제를 먹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바이러스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단연 천연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 바이러스는 감염되면 얼굴과 몸 전체에 고름 물집이 생기고 치명률은 평균 30%에 달했습니다. 살아남더라도 얼굴에 평생 흉터가 남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마마라고 불렸는데 이 말이 어머니를 뜻하는 마마와 같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만큼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낳으면 다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20세기에만 3억 명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 끝에 1980년 WHO가 공식적으로 천년두 방멸을 선언했습니다. 인류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지구상에서 바이러스 하나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2위는 1918년의 스페인 독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그 혼란의 시기에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 이 바이러스였습니다. 단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최소 5천만 명, 많게는 1억 명까지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 스페인 독감이 노인보다 2040대 청장년층을 더 많이 사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보통 독감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위험한데 스페인 독감은 오히려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었어요. 면역 반응이 너무 강해 오히려 자기 폐를 망가뜨리는 면역 과잉 반응, 소위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오년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이 시기에 당시 조선 인구 1700만 명 중 740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14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년 맞는 독감 바이러스는 사실 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후손입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유전자가 살아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3위는 HIV,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1981년에 처음 공식 보고된 이 바이러스는 면역세포 자체를 공격합니다. 외부 침입자와 싸우는 군대를 없애버리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소한 감염이나 질병도 치명적이 됩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약 3,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현재도 3,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HIV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치료제가 개발돼 HIV 감염인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정상에 가까운 수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아직 없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2026년 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크루즈선 사건입니다. 4월 1일 아르헨티나 최남단 도시 우슈아이아에서 출발한 네덜란드 탐사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 14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이 배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발열과 근육통,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폐에 물이 차고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심각한 증상으로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결국 3명이 사망했습니다. WHO가 조사에 나섰고 원인 바이러스가 밝혀졌습니다. 한타 바이러스의 일종인 안데스 바이러스였습니다. 안데스 바이러스는 원래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지역에서 주로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체액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안데스 바이러스에는 다른 한타 바이러스에는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드물게나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닫힌 크루즈선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치명률입니다. 안데스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최대 50%에 달합니다. 감염되면 둘 중 하나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효과 있는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증상을 버티며 이겨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태가 알려지자 카보베르데는 이 배의 입항을 거부했고 결국 스페인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카나리아 제도 입항을 허가했습니다. 10일 122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하선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 귀국 과정에서도 미국과 프랑스 승객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증상이 발현됐고 밤사이 상태가 악화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는 배에서 내린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일은 전혀 다른 이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한 공간에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한타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서 퍼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만 발생하던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의 형태로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백신 개발이 수십 년째 제자리인 현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입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일상에서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차단법입니다. 외출 후, 음식 먹기 전, 코나 입을 만지기 전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비누는 바이러스를 둘러싼 지방막을 직접 녹여버립니다. 고가의 손 소독제보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로를 피하고 하루 78시간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몸의 방어막을 지키는데 일상의 리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침 예절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그냥 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최대 2m까지 날아갑니다. 반드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거나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여행 시 주의입니다. 이번 크루즈선 사태에서 보듯 낯선 지역 여행 중 설치류와의 접촉은 특히 위험합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야외 활동 시 주위 배설물이 있을 만한 장소를 피하고 귀국 후 23주 이내에 발열, 호흡곤란,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력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바이러스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름도 낯선 형태로, 때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과 알고 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류가 천년두를 지구상에서 지워낸 것처럼 우리는 지식과 습관으로 바이러스에 맞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 어떠셨나요? 한 척의 크루즈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걸 느끼셨으면 합니다. 혼디우소의 승객들은 특별히 부주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여행을 즐기러 나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로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들었습니다. 그게 바이러스의 방식이니까요. 예고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냥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아는 것, 그리고 대비하는 것. 오늘 영상이 그 두 가지를 조금이나마 도와드렸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다음 바이러스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랬고 스페인 독감이 그랬고 이번 혼디우소 사태가 또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늘 위기 앞에서 느렸지만 결국 이겨왔습니다. 천년두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손을 제대로 씻고 충분히 자고 서로를 조심히 대하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그 긴 싸움의 한 부분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